지식을 부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동기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뭔가 만든 거 발표하고 그걸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팅커링, 그게 반복시켜야 된다. 이제 뉴칼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온 사람들은 사실 소속된 회사가 없는 거죠. 프리랜서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떠날 때 여행을 떠나고 구속받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취업할 생각이 없는, 자기의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뉴칼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3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뭐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뉴칼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노동시간을 줄이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윈이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얘기해서 또 다보스 포럼에서 아 진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밤 3일만 일하는 시대가 온다,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뉴칼라라는 사람들은 직업에 얽매 있는 것보다 다른 삶의 가치나 다른 삶의 관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 시장의 그런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2000년대 생 이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지배했던 게 블루칼라하고 화이트칼라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왜 생겼냐면, 중세사회가 붕괴하면서 도시의 개념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약간 이런 거였죠. 이들은 문맹률도 너무 높았고 공장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인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블루칼라라는 개념들이 막 생겨나는 시점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라, 공장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윤리적, 사회적으로 관념을 씌우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노동률에서 얘기했던 거는 직업을 가져라. 9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고 정직, 근면, 성실. 우리가 딱 배운 거죠. 그런 관념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되었고, 우리도 백수로 놀면 안 돼, 이런 프레임에 갇혀있죠.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 인간의 수명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뭔가 완성을 해서 직업을 가지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계층이나 이런 상승의 갈증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사회적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관념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욕구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와 대칭해서 나온 개념들이 해커윤리, 그리고 뭐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커윤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테크놀로지랑 좀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할 수 없는 거라서, 사실은 그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전 세계 100대 부자 중에 많은 대다수가 미국 부자고, 그 미국 부자들의 대부분이 1950년대생부터 60년대생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들이죠. 그들이 과연 천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천재만 갖고는 안 된다. 크리스토퍼 랭이라는 IQ 165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텐더를 해요. 세상을 못 구했어요. 훌륭한 인재가 못했어요. 그러면 영재교육이 맞는가? 결국에는 전 이제 창의성 쪽으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모차르트가 영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미넨 컴피티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국인 사상 최초로 그 컴피티션이 나온 이후로 2명의 초등학생들이죠. 2명의 초등학생이 완벽한 비발디를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가 1등을 하는데, 모차르트 같은 영재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들이 계속 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영재 교육이 맞을까에 대한 퀘스천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창의성이라는 건 옛날엔 인재에 기인하다가, 그 다음에 제품, 결과물 이런 거에 기인하다가 시대적으로 흐르면서 이게 약간 협업적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집단의 사고,
집단의 창의성, 아니면 관계 간의 문제, 이런 걸로 발전하면서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1970년대, 50년하고 60년대생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때 청소년기와 대학생을 보내면서 어떤 문화를 만나게 되냐면 해커윤리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반전 시위가 있었고요. 사실은 냉전 시대를 종식하면서 헤게모니가 되게 헷갈리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이기도 해요. 지금보단 덜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대면서, 사실은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 미니 컴퓨터를 만드는 문화가 도시 곳곳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고에서 만들던 사람이 사실은 한둘이 아니라 꽤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컴퓨터 만드는 거 어떻게 나눠서 배웠지? 라고 하는 거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뉴스레터, 그리고 조그만 포럼들, 이게 점조직처럼 열리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 빌 게이츠도 사실은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빌 게이츠의 엄마는 대신 부유한 축에 속했었고, 대학 연구소에 데려가서 그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서 컴퓨터를 쓰고 싶어하는 아이들 중에 한 학부모가 사실은 컴퓨터 관련 회사에 일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 연구소에도 쓸 수 있는 환경적 뒷받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빌 게이츠는 사실 무료 소프트웨어,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의 관념이 이제 좀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거죠. 야, 테크놀로지란 태초 이래로 항상 있어 왔던 거야. 우리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자. 자유 소프트웨어 개념이고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니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그들은 더욱 발전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무료로 한다면 누가 하겠어? 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이 부딪혔을 때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윈도우즈는 한계에 부딪혔죠. 그리고 윈도우즈가 일종의 착취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한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굉장한 지도자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 가면 기칸, 돈밖에 모르는 약간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 개념이 사실은 리눅스 같은 걸로 발전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알두리노도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서 꼭 돈을 원하지 않아도 굉장히 혁신을 많이 이뤄내는 것들은 누군가 공동체에서 흥미로운 것들만 함으로 인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에서 해커윤리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 메이커 운동에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랑 맞물려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아마 한국에서는 IMF가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였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정말 소수가 독점하는 게 맞을까?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월스트리트에서 연봉장치를 벌렸어요. 모기지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점에. 그리고 그들은 그 상품을 속여서 팔았죠.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나온 거예요. 그때 개념들이, 성숙한 개념들이, 나왔던 개념들이 쭉 이어져 나온 게 지금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은 사실은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현상이에요.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발전될까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화폐의 개념이 바뀌면 국가의 개념도 바뀌고 사회의 개념도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돼 있어요. 실명제로 가기로 했지만 실제 30%밖에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세금을 매길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가속화된다면, 그리고 에스토니아 시민권은 10분 만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딴 나라 시민 되는 거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사회에 대한 개념도 틀려지고 앞으로 우리 앞날에 대한 개념도 틀려졌죠. 좀 전에 제가 이제 KIDP 원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대학이 없어지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초중고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과연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클레이 셔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관, 인스티튜션에 관한 얘기를 테드에서 해요. 과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념들이 계속 존재할까? 미디어상에서. 결국에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적 소비자로 머물렀던 것들이 실제 소셜미디어, 인터넷, 디지털 환경을 만나면서 능동적 창조자로 변하고 그런 욕구들이 사회적 인정과 자아실현의 단계와 맞물리면서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직업, 새로운 가치 전환, 새로운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re Comes Everybody, 그러니까 그 많으면 달라진다라는 책도 있고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라는 이 두 가지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고요. 테드에 가시면 3-4개 정도 강의가 이제 클렌 셔케 교수님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이분은 혁신성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중국 가 계세요. 중국에서의 미디어 혁신을 보겠다. 되게 진취적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소셜미디어 쪽으로 이제 언론 쪽으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가고 그리고 그거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되게 쉽게 누구나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책을 읽어보면 소셜미디어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언론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지진이 났을 때 언론 통제를 해서 그게 밖에 못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트윗을 했죠. 그래서 중국 지진으로 피해가 얼마인지 알았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쉬쉬했지만 결국에는 제 그 야마데라 준이라고 메이커 중에 일본 메이커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후쿠시마 휠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면서 실시간으로 방사능 수치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저장하는 것들을 DIY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개인에 의한, 개인은 개인인데 집단적 개인이죠. 이런 관계망에 의한 개인의 힘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힘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저는 제 살아생전에 통일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그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건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핸드폰 보급률이 북한 내에 꽤 높고요.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념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인이 컸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사회의 관념이나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가. 근데 그거는 그냥 위에서 탑다운 형태로 변화하는 형태로 가는 건 이제 틀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로댕의 조각 기억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댕의 조각을 이제 비유를 해서 과거에는 유명한 철학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건설했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낡고 지금 현재 쓸모없는가에 대한 비판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치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사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경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얘기도 같이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쌤튜브